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루사스의 송전철탑 자동화 모듈을 이용해서 송전철탑 해석 모델을 생성하고 해석, 설계 검토, 부재 최적화, 세장 부재 보완, 2차 부재 최적화, 보조 재설계, 볼트 설계, 구조 계산서 및 검증 보고서 출력까지 전체 과정을 다룹니다. 이번 튜토리얼의 핵심은 단순 모델링이 아니라 송전철탑의 해석 모델 생성, 해석, 설계 검토, 최적화로 이어지는 실제 실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해석 대상 송전철탑 재원 정의, 기본 모델 생성, 하중 조합, 해석 수행, 단면력 검토, 설계 검토, 부재 최적화, 볼트 설계, 보고서 및 도면 출력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모델러 좌측 상단의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합니다. 파일명은 파일런 언더바 345kV로 입력하고 어널리시스 타입은 스트럭처럴을 선택합니다. 어널리시스 카테고리는 3D를 선택합니다. 모델 유니츠는 뉴턴미터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모델러 상단의 캡코 파일런 데피니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파일런 타입에서 전압은 345kV를 선택하고 파일런 타입은 AF, SF를 선택합니다. 서킷 슬래시 암은 1로 선택합니다. 스트럭처 데피니션에서 부재 간 연결 조건을 정의하고 레그와 로어 바디, 어퍼 바디에서 각 층의 높이와 부재의 단면을 설정합니다. 암이 있는 구간에서는 암의 길이와 부재 분할수, 단면까지 설정합니다. 로어 바디와 어퍼 바디는 밴드 라인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송전 철탑 지점으로부터 밴드 라인까지의 높이 H, 하부 밴딩점 폭, WT, 대병일이 WB, 볼티지와 파일런 타입에 의해 지정된 송전철탑 최상단 폭과 사용자가 입력한 더블 슬로프를 이용하여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지오메트릭 탭에서 단면 데이터를 확인하고 머티리얼 탭에서 재료 특성을 정의합니다. 이제 하중을 정의합니다. 로드 탭에서 암 끝단에 집중하중 형태로 하중을 적용합니다. 이제 정의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본 모델을 생성합니다. 캡코 빌드 어널러시스 모델 메뉴를 실행합니다. 앞서 정의한 파일런 데피니션은 유틸리티 탭에 저장되고 스태틱 어널러시스 대화창에서 파일런 데피니션 데이터 항목에 표시됩니다. 해석 모델 구성에 사용한 파일런 데피니션 데이터를 선택하고 모델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해석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생성된 모델에서 형상, 그룹, 하중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하중 조합입니다. 캡코 헤드 콤비네이션 메뉴를 실행합니다. 기본 옵션을 사용해서 하중 조합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하중 조합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기본 옵션을 사용하여 하중 조합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비대칭 구조라면 시메트릭 옵션을 해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해석을 수행합니다. 루사스 모델러 상단에 Solve Now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트리뷰 어널러시스에서 하중 케이스를 선택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먼저 단면력을 확인합니다. 컨투어 포스 모멘트 메뉴를 실행합니다. 틱 3D 빔 FX를 선택해서 부재 단면력을 확인합니다. 이제 설계 검토 단계입니다. 캡코 이네이블 디자인 체크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캡코 LRFD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틸라이제이션 값은 부재 강도 대비 작용력의 비율이며
이를 초과하면 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중 조합별로 결과를 확인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재를 파악합니다. 설계 기준 설정에서 비주얼라이즈, 인벨롭 데이터, 온리포, 유틸라이제이션을 선택하면 모델러에 정의된 모든 하중 조합에 대한 설계 검토 결과를 비교한 후 각 부재별로 최대 값을 표시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후 util.pm 콘타를 그려보면 화면과 같이 최대값이 표시되는데, 이는 어느 한 하중 조합에서는 부재 강도 대비 해당 값 수준의 단면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면력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 부재를 교체해야 하므로 부재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캡코 런 옵티마이제이션을 실행합니다. 지정한 하중 케이스 또는 하중 조합 목록에 대해 지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최소 사이즈의 부재로 교체합니다.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부재 단면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설계 기준을 만족하도록 최적화합니다. 단, 각 부재별 단면의 크기가 달라지면 풍하중의 크기가 단면의 크기에 따라 하중의 크기도 달라지므로 해석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타임 옵티마이제이션에 따라 부재의 크기가 변경되면 변경된 모델에 대해 해석을 다시 수행하여 설계 검토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맥스 util.pm 값은 1로 지정하면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부재를 선택하게 되지만, 부재 변경으로 인한 풍하중과 응력 재분배의 영향으로 해석을 다시 수행하면 NG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0.9 이하의 값으로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향후 볼트 추가에 따른 유효 단면 감소, 상부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개각에 따른 수정 등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0.8로 설정하였습니다. 재해석 후 최종 유틸라이제이션이 0.9 수준이 되도록 하고, 개각으로 인한 변화를 포함할 때에도 1 이하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재 교체를 수행할 때 새 장비는 보조재 추가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부재 교체 후 단면력에 대한 설계 검토는 util.pm 콘타로 확인합니다. 최대값이 0.8 이하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모델러 배경에 모디피케이션 모드라고 표시되는 것은 모델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석을 다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재 단면이 변경된 모델을 대상으로 해석을 다시 수행하면 풍하중과 단면 변화에 따른 응력 재분배가 반영된 최종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장비를 만족하지 못하는 부재를 확인하여 설계를 보완합니다. 캡코 파인드 슬렌더 멤버스 메뉴를 실행합니다. 새 장비 기준은 압축 부재와 인장 부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축 부재 여부는 하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장비를 검토할 하중 케이스 혹은 하중 조합을 선택합니다. 모든 하중 조합을 선택하여 새 장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재를 확인합니다. 새 장부재 찾는 대화창에서 util.pm 리밋의 값을 입력하면 단면력 검토 결과를 지정한 수준으로 만족하면서 새 장 비만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재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미 util.pm은 0.9 이하 수준으로 만족된 상태이므로 0을 입력하여 무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화창에서 상단의 컨비네이션 온리 옵션을 체크하면 하중 조합만 목록에 표시됩니다. 이를 모두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새 장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재가 선택되어 슬렌더 멤버스라는 그룹에 저장됩니다. 이제 수직 보조재를 추가합니다. 캡코 Add Extra Members 버티컬을 선택합니다. 대화창에서 보조재 추가가 가능한 호리진탈 그룹이 좌측에 표시됩니다. 이를 선택하고 뷰 체크 버튼을 누르면 우측 그래픽 윈도우의 모델에 해당 그룹에 속한 부재가 선택됩니다. 횡방향 부재를 기준으로 위, 아래에 각각 보조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조재 종류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해석 모델에 수직 보조재가 추가됩니다.
보조제를 추가한 후 세 장 부재를 다시 확인합니다. 캡코 파인드 슬렌더 멤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조제 추가로 일부 부재는 세 장비를 만족하게 되었지만 일부 외곽선을 구성하는 수평 부재는 여전히 세 장비 기준을 초과하여 단면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측을 구성하는 수평 부재는 세 장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수평 보조제를 추가합니다. 캡코 애드 엑스트라 멤버스 호리즌탈 메뉴를 실행합니다. 대화창에서 호리즌탈 서브 멤버 그룹 목록이 좌측에 표시됩니다. 우측에 있는 보조제 종류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평 보조제가 추가되고 그룹 탭에 층별로 추가된 수평 보조제가 포함된 그룹이 생성됩니다. 보조제를 추가한 후 세 장 부재를 다시 확인합니다. 캡코 파인드 슬렌더 멤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조제 추가로 내측 수평 부재는 세 장비를 만족하게 되었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층에 주주제와 연결되는 횡방향 보조제를 추가하는 형태로 보완합니다. 캡코 애드 엑스트라 멤버스 호리즌탈 메뉴를 실행합니다. 보조제를 추가할 층을 대화창의 좌측에서 선택하고 보조제 타입을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보조제를 추가한 후 세 장 부재를 다시 확인합니다. 보조제가 추가되어 내측 수평 부재의 유효 길이가 짧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단면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UTLSL 콘타를 그려보면 세 장비 기준 대비 최고 3.3배의 값이 계산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재 최적화를 다시 수행합니다. 캡코 원타임 옵티마이제이션 메뉴를 실행합니다. 최적 부재를 배정하되 이번에는 이그노어 슬렌더니스 옵션을 꺼서 세 장비 기준도 충족하는 조건으로 부재 단면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앞서 단면력에 대해서는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의 부재 설계가 된 상태이므로 세 장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던 부재만을 대상으로 단면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세 장비 유틸라이제이션 값은 향후 볼트 설계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여유를 두지 않고 이를 사용합니다. UTLSL과 UTL-PM 콘타를 통해 세 장비 기준과 단면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부재 단면 종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단면을 대상으로 해석을 다시 수행하고 설계 검토를 수행합니다. 단면력 변화에 따라 UTL-PM도 달라졌으나 여전히 1.0 미만으로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제 설계입니다. 보조제는 보조제 추가에 따른 구조 해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 부재에서 발생하는 단면력에 의해서 이 %를 지지할 수 있는 단면으로 결정합니다. 보조제를 생성할 때 선택 가능한 단면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작은 단면을 배치한 상태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원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을 보조제를 대상으로 실행합니다. 캡코 원타임 옵티마이제이션 메뉴를 실행합니다. 대화창에서 엑스트라 멤버스 온리 옵션을 선택하고 이그노어 슬렌더니스 옵션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조제는 구조해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조해석 프로그램 GUI 상에서는 설계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조 계산서 혹은 검증 보고서에서 확인합니다. 다음은 볼트 설계입니다. 볼트 설계 조건을 정의합니다. 캡코 볼트 디자인 메뉴를 실행합니다. 각 부재별로 볼트 영열에 필요한 볼트 수량을 결정합니다. 대화창의 볼트 디자인 크라이터리아,
포 멤버 타입스에서 각 그룹별로 사용할 볼트의 종류, 볼트 배치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각 부재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좌측 하단의 볼트 디자인 크라이터리아 포 위치 멤버에서 수정합니다. 우측의 볼트 스펙에서 볼트 재원을 확인합니다. 우측 하단에서 볼트 설계에 적용할 하중 케이스 및 하중 조합을 선택합니다. 정의를 마치면 런 볼트 디자인 버튼을 클릭하여 지정한 조건에 따라 볼트 설계를 실행합니다. 볼트 설계가 완료되면 볼트 디자인 대화창에 쇼 볼트 디자인 리절트 버튼이 표시됩니다. 이제 볼트 설계 결과를 확인합니다. 쇼 볼트 디자인 리절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볼트 디자인 디테일즈 대화창에 결과가 출력됩니다. 상단 탭에서 그룹별 부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배치 조건으로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디자인 책 패스트 열에 절단의 n으로 표시됩니다. 넘버 오브 볼트 컴퓨티드 열에 부재 한쪽 끝단 연결에 필요한 볼트 개수가 표시됩니다. 대화창 상단의 베리피케이션 툴 포엘 섹션 버튼을 누르면 볼트 설계 과정에 대한 검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로드 케이시스 컨비네이션 어플라이드 버튼을 누르면 볼트 설계에 적용된 하중 케이스나 하중 조합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트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툴 대화창에서 라인 넘버 항목에 부재 번호를 입력한 후 우측의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볼트 설계 검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스텝 3 볼트 디자인 항목에 넘버 오브 볼트 포 라인에 지정한 조건에 따라 계산된 볼트 수량이 표시됩니다. 파이널 넘버 오브 볼트에 볼트 수량을 변경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볼트 설계를 포함한 설계 검토를 수행합니다. 볼트가 배치되면 이에 따라 부재의 유효 순단 면적이 감소하므로 볼트 배치 후에도 여전히 부재가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캡코 이네이블 디자인 체크 메뉴를 실행합니다. 볼트 설계가 완료되면 볼트 설계 결과를 설계 검토에 반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창이 변경되며 볼트 설계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당 옵션에 체크가 됩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util PM과 util SM 콘타를 확인합니다. 부분적으로 결과에 변화가 있었겠지만 유틸라이제이션 최대값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대값이 볼트 설계 전후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볼트에 의한 유효 순단 면적의 변화는 인장 부재에만 해당하며 유틸라이제이션 최대는 통상 압축 부재에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정의한 설계 기준에 따라 수행한 설계 검토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캡코 디자인 체크 리포트 메뉴를 실행합니다. 대화창에서 피크 온리 퍼 라인 옵션을 선택하면 부재 내 구조 해석 결과가 유효한 모든 위치에서의 결과를 비교한 후 각 부재 번호별로 util PM 기준으로 가장 큰 값 1개를 정리합니다. 피크 로드 케이스 온리를 선택하면 검토 대상이 되는 하중조합 결과를 모두 비교한 후 util PM 최대값이 발생하는 하중조합 결과만을 출력하고 어떤 하중조합의 결과인지를 표시합니다. 이제 검증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설계 검토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부재를 선택하거나 부재 번호를 지정하여 부재의 재원, 발생 단면력, 설계 검토 과정을 정리한 엑셀 파일이 출력됩니다. 캡코 디자인 책 베리피케이션 리포트 메뉴를 실행합니다. 리포트 파일 네임을 입력하고 부재 번호를 입력하고 하중 케이스를 지정합니다. 볼트 설계 결과를 포함하는 경우 Include 볼트 디자인 리절트 옵션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각 부재에 사용된 단면 형상 종류별로
총 길이와 중량을 정리합니다. 캡코 BOM 리포트 메뉴를 실행합니다. 엑셀 파일 형태로 리포트가 출력됩니다. 이제 도면을 출력합니다. 캡코 드로윙스 메뉴를 실행합니다. 정면도, 측면도, 후면도와 각 층별 도면이 모두 출력됩니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캡코 픽처 세이브 메뉴를 실행합니다. 하중 케이스별로 달라지는 이미지, 즉 하중 제하도, 단면력, 콘타 등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델 관련 이미지를 하중 케이스별로 일괄 생성합니다. 대화창에서 이미지 파일명을 입력하고 이미지 뷰를 지정합니다. 이미지를 출력할 로드 케이스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작업 폴더에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루사스의 송전철탑 자동화 모듈을 이용한 송전철탑 해석 모델 생성, 단면 최적화 및 설계 검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